그런데 저는 이 뜨거운 그 이준혁 씨의 인기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게 틈만 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첫 주 방송 며칠 뒤에 틈만 나면이 방송됐거든요. 그런데 틈만 나면에서 이준혁 씨가 의외의 면을 보여줬어요.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드라마나 영화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배우들이 홍보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입니다. 송혜교 씨만 해도 최근 TVN 유퀴즈 언더블럭과 유튜브 채널이죠. 요정재영과 강민경에 출연했어요. 송혜교 씨가 토크쇼에 나온 건 무려 23년 만이라고 해요. 송혜교 씨 이번 행보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송혜교 씨에게 호감이 생겼고 그 호감이 그 작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서 그 영화 검은 수녀들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오컬트 장르의 영화를 극장에 가서 못 봅니다. 한마디로 무서워서 못 보는 거예요. 간을 졸이면서 봐야 하는 게 싫은 거죠. 집에서 본다면 잠깐 화장실에 다녀와도 되고 딴짓을 해도 되지만 극장에서는 이제 꼼짝없이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극장으로 보러 가지는 못하지 싶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라떼식으로 말하자면 배우들이 홍보를 하러 방송에 나오는 걸 시청자들이 맞듣지 않아 했습니다. 사적인 홍보를 왜 공적인 방송에서 하냐는 거죠. 오랜만에 나오기에 왜 나왔나 했더니 결국 홍보가 목적이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감히 방송을 이용해, 이런 식이었는데 그만큼 지상파 방송의 위상이 높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홍보성 출연이 이제는 당연지사가 됐죠. 하기는 회당 몇 천에서 뭐 1억 원 이상을 받는다는 주연급 배우들이 출연료 몇백 주는 예능 프로그램에 홍보가 아닌 다음에야 왜 출연을 하겠어요. 뭐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비용이 장난이 아닐 텐데요. 스타 하나가 움직이면 이렇게 따라다니는 인력들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목동 SBS 엘리베이터에서 장도연 씨를 마주쳤는데 뭐 2명, 3명 이 스태프들이 에워싸고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드라마나 영화 홍보하러 나온 배우가 아니더라도 뭐 음반이며 책 전시회 이런 거 홍보하러 나오는 얘가 부지기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슈가 있어서 나오셨냐 이렇게 진행자가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홍보를 위해서 지상파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MBC 라디오스타나 SBS 돌싱 포맨에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깎아내리면 깎아내렸지 누군가를 띄워주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연예인이 하는 유튜브 채널이 호황입니다. 신동엽, 유재석, 장도연, 정재영 그리고 성시경 씨 이런 유튜브 채널에 홍보를 하러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완성된 작품 방송 날짜가 드디어 잡혔는데 사전에 어디에 홍보를 하러 나가면 좋겠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로는 요정재영과 그리고 살롱 드립을 추천합니다. 두 채널이 분위기는 다른데 일단 제작진이 성의가 있어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장도연 씨와 정재영 씨가 숙지를 잘 하기도 하고요. 또 기본 지식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두 채널 모두 유퀴즈 언더블럭 못지않게 나가기가 어렵다고 해요. 마치 흑백 요리사들 식당처럼 예약이 스케줄이 아주 꽉 짜여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SBS 틈만 나면이에요. 의외로 작품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홍보를 하러 나온 게 확실한데 작품 얘기를 별로 안 하니까 시청자로서는 거부감이 훨씬 덜하죠. 하지만 방송 중에 배우에 대한 호감도는 올라가니까 그 호감이 자연스럽게 작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방송이 끝난 다음에 아 이거 꼭 봐야지 하게 되는 거예요. 타율도 꽤 좋은 편입니다. 안보윤 씨의 SBS 재벌영사, 박신혜 씨의 SBS 지옥에서 온 판사, 김혜윤 씨는 TVN 선제역고 티어 종영 후에 나왔고요. 김남길, 이한희, 김성균 씨의 열혈사제2 드라마에 대한 반응은 별로였지만 일단 시청률은 괜찮았죠. 그리고 최수빈 씨의 MBC 지금 거신 전하는, 또 주지훈, 김희원 씨의 디즈니 플러스 조명가게, 이번 한재민, 이준혁 씨의 SBS 나의 완벽한 비서. 아니 이 틈만 나면의 제작진이 작품을 고르는 눈이 있지 싶어요. 사실 제가 지금 거신 전하는 그리고 조명가게, 나의 완벽한 비서 이 세 작품 모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게 제 일이니까 보기는 하겠지만
꼭 본방사수를 하리라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거죠. 지금 거신 전하는과 나의 완벽한 비서는 오히려 경쟁자, 동시간대 타 방송사 드라마에 더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명가게는 음산한 내용이라고 들어서 귀신이 나온다고 하기에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 볼 예정이었고요. 그런데 틈만 나면을 보면서 배우들에 대한 호감이 급상승하고, 그러면서 미리 해당 작품의 정보를 제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 틈만 나면의 제작진이 최보필 PD님 그리고 최진아 작가님이네요. 유재석 씨와는 런닝맨 때의 인연이겠죠. 보석 같은 유연석 씨를 찾아내고 기용했다는 점, 그리고 유재석 씨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획 구성이라는 점에서 유재석 씨는 틈만 나면 제작진에게 절이라도 해야 합니다. 솔직히 지금의 유키즈 언더블럭은 유재석 씨 성에 안 찰 거예요. 편하게 앉아서 하는 토크쇼가 유재석 씨는 마음 불편하다고 했었으니까. 유재석 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신과 친한 연예인들, 이를테면 놀면 뭐하니나 런닝맨 멤버들의 말은 잘 끊는데 그와 달리 일반인들, 초대 손님들의 말은 정말 잘 들어줍니다. 제가 예전에 KBS 해피투게더 녹화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고 놀랐어요. 출연자의 말이 길어지더라도 끊지 않고 하나하나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편집 과정에서 편집이 되기는 하겠지만 준비해온 말을 다 할 수 있게끔, 아쉬움이 없게끔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시청자와 소통하는 틈만 나면의 의뢰인은 모두 일반인들이에요. 직업이 다양한 만큼 고민도 사연도 각양각색인데요. 유재석, 유연석 두 진행자의 틈 친구로 초대된 연예인들이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게임을 통해서 행운을 선사합니다. 저마다 다른 사연의 주인공들은 스타가 찾아와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지 싶어요. 물론 선물을 받는다면 기쁨은 배가 되겠죠. 짧은 틈새 시간에 불과하지만 또 게임에 실패해서 선물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의뢰인들에게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소중한 시간일 거예요. 극적인 성공에 서로 얼싸안으며 감격스러워하는 출연자들, 배우 주지훈 씨가 미션에 성공하고 마치 포효라도 하듯이 감격스러워하는 모습, 한지민 씨가 승리 후에 내일처럼 팔짝팔짝 뛰며 좋아하는 모습, 시청자인 저도 반가워서 박수를 치게 되더라고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자 이처럼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최근에 대세로 떠오른 배우 두 분이 있죠. JTBC 옥시 부인전의 추영우 씨와 SBS 나의 완벽한 비서의 이준혁 씨인데요. 이준혁 씨는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 육아와 살림, 여기에 일까지 완벽한 속 깊고 정 많은 비서 유은호라는 인물을 맡았습니다. 이준혁 씨가 이 드라마로 TV, OTT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1위에 올랐나 하면 시청률도 마이 10%를 넘어서며 11.4%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뜨거운 인기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게 틈만 나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주 방송하고 며칠 뒤에 틈만 나면이 방송되었는데요. 금토 드라마이고 틈만 나면은 화요일에 방송이 됩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에서 의외의 면을 보여줬거든요. 겉으로는 냉미남 스타일에다가 예민한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틈만 나면에서 보니까 낯가림이 많은 편이고, 별이 된 반려견을 추모하기 위해서 안녕 팝콘이라는 게임을 만들 정도로 정이 많더라고요. 드라마의 유은호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허당끼는 있지만 소탈하고 따뜻하고 열정적이어서 좋았어요. 드라마의 유은호와 실제 이준혁 중에 어느 쪽이 더 좋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느 것이 좋을까요? 를 해야 할 정도로, 어쨌든 홍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SBS 틈만 나면 시청자로서 추천합니다.